사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시행사에 종사하는 임원이 아니면 제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말 건설업계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다들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다른 건설사는 어떠냐? 이렇게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분위기, 또 원래는 더 빨리 왔어야 했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지 말꼬리는 살짝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대형 건설사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부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을 언제까지 다음으로 계속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자, 미루다 보면 결국 이자만 더 늘어나고 부실의 규모는 더 커져서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정부도 PF 대출 만기 연장 대신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사실 21년부터 뻔히 보이는 부동산 PF 부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가는 그 땅을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더 비싸게 이렇게 사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하기가 어렵고 또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더 늘어나고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강남 땅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값이다, 최고로 분양이 잘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강남 땅임에도 불구하고 펜스만 쳐놓고 공사가 못 들어가는 곳을 가만히 보면 예상 분양가가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양가입니다. 이렇게 땅값을 올려놓은 뒤에 신축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걸 단순하게 거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를 대로 올라서 설거지 거품인 것입니다. 자,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보니까 시공능력평가 상위 16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 규모가요, 이거 작년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때 기준상 28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중에 PF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의 비중이 60% 정도 수준인데 24년 봄부터는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건설이 처음에 위기설이 나왔을 때 태영건설은 분양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가 아니다 라고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게 부도가 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도산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보통 우리가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채권단들은 이제 앞으로 건설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거 돌려받기 힘들겠다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사들은 건설사에 대한 대출 자제를 하거나 또는 금리를 아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린 다음에 그래도 이익이 나면 해라 라는 심리겠죠. 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계기로 인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주고 또는 유동성을 공급하던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발의 오줌 누기 식의 위험을 연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살아남을 곳은 살아남고 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하는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춰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요, 땅을 살 때 빌리는 브릿지론, 그리고 또 PF 부실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면서 보통 하위급 건설사들이었죠. 지방의 건설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태영 사건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대형 건설사도 자칫하면 이거 정말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까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재구조화가 되면 튼실한 대형 건설사도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죠. 분양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이런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째깍째깍 계속 흐른다면 결국 대형 건설사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걸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 선을 넘은 곳이 많습니다. 이게 작년 9월 기준입니다. 롯데건설이 212.7%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작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롯데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대건설도 우리나라 1, 2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현대건설도 121.9%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77.9%, GS건설도 60%가 넘고요. KCC, 신세계, 지금 이런 건설사의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태영건설의 경우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오너 일가가 최소 3천억 원 정도의 사재를 출연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 채무가 보통 지금 잡고 있는 게 9조 1천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직접 채무가 1조 3천억 원 순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지금 장부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장부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따지면 더 올라갈 수 있죠. 자, 보증 채무가 9조 1천억, 또 직접 채무가 1조 3천억. 보증 채무는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발 채무로 확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몇 조, 몇 천억, 그러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큰 금액도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선언하게 된 그 금액이 몇 조 단위가 아니라 480억입니다. 그러니까 480억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몇 조, 몇 천억 뭐 이런 얘기하다가 480억 그러니까 좀 쉬워 보이죠. 자, 480억의 PF 대출 만기를 못 갚아서 워크아웃을 선언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장은 과연 어디일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서울시 성동구인데요, 창미공장 부지입니다. 성수 1로 12길 일대의 예전 창미공장 땅인데, 평당 평균 1억 5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장부상 보입니다. 이 부지 면적이 1160평이니까 총 금액이 1757억 정도가 땅값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뛰었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개발만 하면 분양이 잘 되니까 서로들 비싸게 부르다 보니 땅값이 비싸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뭐 태영건설이 시공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행을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 금액 중에 480억을 투자해서 시행사로서의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 돈의 PF 만기가 12월 28일, 지난 23년 12월 28일 며칠 전이죠. 그날로 도래하면서 갚지도 못하고 또 연장도 못하게 되면서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잔금을 다 못 치렀으니까 뭐 명의는 그대로 창미공장 앞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 많은 채권 중에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3천억 원 정도의 사재를 털어서 내놓는 것인데, 자, 채권단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구안이 충분치 않으면, 중요합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BS, 서울방송 지분이나 오너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자구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는 어쩌면 SBS의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설마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대기업의 워크아웃 자구안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저 나라에 손 벌려서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익을 볼 때는 본인들이 이익을 봤으면 손해를 봐도 본인들 사재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괜히 여러 가지 뭐 금융권의 피해가 커지네 어쩌네 하면서 나라에 손 벌리는 것은 이제는 뭐 아주 흔한 일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이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 제가 볼 땐 더 단단해지는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마구 달려들던 건설, 시행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마구 달려드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일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에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무분별하게 땅을 마구 사들여서 무조건 지으면 분양이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땅값의 오름세도 꺾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분양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착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자칫하면 이 더 큰 대형건설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커다란 회오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지금의 부동산 현실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일던 2020년, 21년 이때 땅에 베팅했던 많은 시행사들이 이제는 급매라고 하면서 땅을 다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내놓고 있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살 때의 가격에 이자 비용을 얹고 거기다가 살짝 자기들의 이익분까지 또 얹어서 이걸 급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또 다른 시행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급매입니까? 이게 책임전가지. 제가 볼 때는 책임전가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24년은 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태영건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봅니다. 배용호TV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페어모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